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여러 파트들이 망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적폐 수사,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박지만의 친구,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이 싫어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마한 뒤에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 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가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을 군답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박찬주 대장, 전 대장의 도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박 전 대장은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고민 끝에 최근 결심을 굳혔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심을 세운 이상 겁먹거나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까지는 험난합니다.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고 또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박찬주 대장은 꽃길을 걷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 지금 민주당이 현역 의원인 지역에서 아마도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경쟁자들과 예비 후보들과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아직까지 박찬주 대장이 출마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출사표를 던진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에게는 상당히 공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 싸웠던 세력, 그리고 육군, 또 여러 가지 보수 정권과 코드가 맞았던 사람들은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군은 무장 해제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박찬주 대장의 출사표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이 출마를 결심하기까지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설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 장군이 황 대표를 만난 것은 지난 5월 말 전국 순회를 하던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만나자고 의사를 전해와 대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박찬주 대장이 황교안의 러브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사성 장군까지 해본 내가 무슨 더 욕심이 있어서 정치를 하겠나. 다만 우리 군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정치에서 내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구는 어딜까요? 박찬주 전 대장은 현재 충남 계룡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충남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모두 천안에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구원은 천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계룡 역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도시 중 하나입니다. 계룡 출마를 권하는 이도 있고 천안 출마를 권하는 이도 있는데 아마도 천안 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계룡, 논산 계룡 금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익히 봐왔던 그 김종민 의원입니다. 여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역 의원이 김종민 의원이기 때문에 붙어볼 수 있죠. 또 하나 충남 천안 을입니다. 이 지역에는 박완주 의원이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 박완주가 있는 천안 을이냐?
김종민이 있는 계룡이냐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갑에서는 지금 이완구 전 총리가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충청 지역에서는 박찬주 전 대장의 21대 총선 출마설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비례대표 가능성도 있는데 박찬주 전 대장은 비례대표보다는 꽃길을 걷지 않고 지역구에서 가능하면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박찬주 전 대장이 시선을 끄는 것은 그가 이른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장 부부가 공관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는 갑질 논란, 폭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라고 한 뒤 박찬주의 고초는 시작됐습니다. 자, 애초 논란이 된 것은 갑질이었는데 엉뚱하게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 영창에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장을 2017년 10월 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박찬주 전 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겠다며 전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역 사성 장군이 포성줄에 묶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헌병대 지하 영창에 수감 중이던 시기에 포성줄에 묶여 군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헌병이 내 양팔을 붙잡고 범죄자 압송하듯 끌고 왔는데 나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이 지워지지 않는다. 망신을 당한 겁니다. 자, 지난 4월 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장은 최근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2017년 8월 9일자로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장은 군 검찰이 민간인을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것이 헌법 27조와 충돌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범 케이스로 망신을 당하고 적폐 수사를 받았던 박찬주. 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입니다. 37기입니다. 그리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이른바 독사파 칙소후배입니다. 독사파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일컫는 그런 사조직을 결성했다는 소문이 났을 때 나온 말입니다. 8년을 독일에서 근무했던 박찬주 전 대령. 그래서 박 전 대장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김관진이 아끼는 후배다. 박지만의 친구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아시다시피 적폐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포성줄에 묶여서 포토라인에 섰던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군의 명예를 더럽힘 당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군의 잃어버린 명예를 찾겠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찬주 대장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당시 갑질 폭로에 대한 기사, 보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폐의사실 공표 상당히 강하게 못하게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인간을 망신 준 사례도 흔치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박찬주 전 대장은 유권자들에게 설득하느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갑질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박찬주 전 대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군에 대해서 가해진 그 많은 공적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한번 만들어 보자고 박찬주 전 대장은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현 정권 출범 이후 적폐로 찍힌 배경에는 사드 배치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맡아서 사드 배치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박찬주 전 대장입니다.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혀서 망신당하고 포성줄에 묶이고 결국 무죄 선고를 현재는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은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 있고, 물론 공천을 받는지는 어차피 공천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하면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만, 아무튼 이런 군의 파워 있는 인물이 출마했다는 것은 정말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박찬주 전 대장, 다음 총선에서 한번 화끈하게 문재인 정권의 안보를 박살내주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